1번을 뽑으신 분들 우선 여러분의 카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현재 연애 상태와 앞으로 연애로 발전할 사람이 들어오기 전까지의 흐름을 볼게요. 자, 1번 분들은 완전히 아무도 없는 상태라기보다 이미 최근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거나 새롭게 연락을 시작해서 서로 알아가는 사람이 있는 쪽으로 보입니다. 자, 왜 이렇게 보이냐면 첫 번째 바보 카드에서 이미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이 사람을 연애 상대로 확신했다기보다 일단 대화해보고 만나보자는 가벼운 시작이었을 수가 있어요. 최근에 알게 된 사람과 연락이 이어지거나 별 생각 없이 시작한 대화가 생각보다 길어지는 분들에게 특히 잘 맞아요. 자, 그런데 뒤에 은둔자가 들어오면서 관계의 속도는 조금 느려집니다. 바보만 보면 빠르게 가까워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은둔자를 같이 보면 상대도 여러분을 좀 더 알아본 다음 움직이려고 해요. 여러분 역시 상대가 다가온다고 바로 마음을 열기보다 이 사람이 정말 꾸준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연락과 만남은 이어지더라도 연애를 확정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옵소드에서 두 사람이 조심스러운 이유가 보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연애나 애매한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피곤했던 경험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전 사람 자체에 대한 미련이라기보다 또 애매한 사람에게 마음을 줬다가 상처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말보다는 실제 행동을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오라클 카드도 이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달 위에 편안하게 앉아있는 인물이 보이는데요. 지금은 억지로 관계를 빠르게 끌고 가기보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카드의 문구 역시 자신의 흐름과 리듬을 존중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도 서로의 속도를 맞춰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바보에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은둔자에서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며 오소드에서 기존의 경계심을 풀어가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보조 오라클 카드가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주고 있어요. 최근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람이나 연락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 리딩에서는 그 사람이 중요 인물로 보입니다. 빠르게 불붙는 관계보다는 연락과 만남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신뢰가 생기고 그 이후 자연스럽게 연애로 발전하는 관계에 가까워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과 실제로 사귀게 될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인지 확인해 볼게요. 자, 결론부터 보면 과거에 연애했던 그 인연이나 재회 상대는 아니에요. 최근에 새롭게 연결되기 시작한 사람 쪽이 훨씬 강합니다. 다만 완전히 처음 보는 뉴페이스가 앞으로 갑자기 나타난다기보다는 이미 여러분의 생활 반경 안으로 들어와서 연락을 하거나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만약에 최근에 연락 중인 사람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이 선택지는 여러분의 선택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를 들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왜 이렇게 보이냐면 첫 번째, 이 소드에서 아직 서로를 연애 상대로 확정하지 않은 모습이 보여요. 이미 연락은 하고 있거나 알고는 있지만 이 사람이 정말 내 연인이 될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 상대에게 관심은 생겼지만 아직 확신까지 가진 것은 아니고 상대도 여러분의 반응을 살피면서 천천히 거리를 좁혀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친구의 친구나 지인처럼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기보다 최근 알게 되어 이제 막 서로를 파악하는 관계에 가까워 보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 데스 카드가 나오면서 과거 인연과는 선이 확실하게 갈립니다. 처음에는 이 소드 때문에 과거에 알고 있던 사람과 다시 이어지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데스까지 보면 그보다는 기존의 연애 흐름을 끝내고 새로운 방향으로 넘어가는 쪽이 강합니다. 특히 전 연인과 재회해서 다시 사귀는 그림보다는 과거의 관계 방식이나 미련을 정리한 뒤 다른 사람과 관계가 시작되는 흐름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킹컵에서 결국 여러분과 실제 연애로 이어질 사람의 윤곽이 잡힙니다.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럽게 알아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점점 분명하게 인식하는 쪽이에요. 가볍게 연락만 주고받다가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이 깊어지면서 관계를 진지하게 바라보게 되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충분히 알아본 다음 마음을 표현하는 타입일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 소드에서 아직 서로를 판단하는 단계, 데스에서 과거 연애 흐름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킹컵에서 새로운 사람과 감정적인 관계가 깊어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사귀게 될 사람은 최근에 새롭게 알게 되었거나 최근 연락이 시작된 사람 쪽이 가장 강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사람이 어디에서 어떤 계기로 가까워지고 언제부터 서로를 이성으로 의식하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자, 누군가가 정식으로 소개해주는 자리보다는 이동이나 환경 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흐름이 강해요. 처음부터 연애 목적으로 만났다기보다 각자 다른 목적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접점이 만들어진 관계에 가까워 보입니다. 자, 먼저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들어왔어요. 자, 이 카드는 두 사람이 계획적으로 서로를 찾아간다기보다 예상하지 못했던 타이밍에 연결되는 모습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평소와 다른 일정이 생겼거나 누군가를 만나러 갔다가 연결되거나 일이나 약속 때문에 움직인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접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미 최근 연락하는 사람이 있다면 처음에 연결된 과정 자체도 여러분이 연애를 기대하고 만든 만남이라기보다 우연히 대화할 일이 생기거나 자연스럽게 연락할 명분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데 뒤에 10원드가 들어오니까 장소나 상황을 조금 더 좁혀볼 수가 있겠어요. 두 사람 중 한쪽이 굉장히 바쁘거나 해야 할 일이 많은 시기에 가까워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직장이나 업무, 공부, 교육처럼 각자 해야 할 일이 있는 환경에서 연결될 가능성도 있고요. 처음부터 데이트 분위기로 시작이 되기보다는 서로의 일정이나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개인적인 대화가 하나둘 늘어나는 쪽에 가깝습니다. 특히 상대가 바쁜 와중에도 여러분과 연락을 계속 이어간다면 그 행동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마지막 6소드가 나오면서 결정적인 계기는 이동과 환경의 변화로 보입니다. 실제로 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다른 지역에 갈 일이 생기거나 기존에 만나던 장소를 벗어나면서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꼭 여행처럼 큰 이동이 아니더라도 함께 어디를 가거나 집에 돌아가는 길처럼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화가 깊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운수에서 예상하지 못한 접점이 만들어지고 10원드에서 바쁜 현실 속에서도 연락이 이어지다가 6소드에서 둘만의 대화나 이동이 생기면서 관계가 가까워지는 흐름이에요. 처음부터 강하게 불이 붙기보다는 자꾸 연락하고 마주치면서 편해지고 어느 순간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성적인 감정으로 넘어가는 관계에 가까워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과 실제로 사귀게 될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게 되는지 외적인 분위기와 눈에 띄는 특징을 볼게요. 자, 이번 상대는 첫인상이 밝고 호감형인데 가까이 가면 생각보다 자기 속내를 쉽게 보여주지 않는 단정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눈에 띄는 편일 것 같아요. 자, 먼저 태양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첫인상 자체는 상당히 밝아요. 표정이 생기가 있어 보이거나 웃었을 때 특히 매력이 살아나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차갑거나 어두운 분위기보다는 건강하고 시원시원한 느낌이 먼저 들어오는 편이에요. 체형 역시 지나치게 마른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혀 있거나 탄탄한 쪽이 조금 더 강해 보입니다. 자, 옷도 지나치게 화려하게 꾸미기보다는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깔끔하게 입는 사람에 가까워 보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 컵 6번이 들어오면서 태양의 강한 이미지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처음에는 존재감이 있어서 성숙하거나 자신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의외로 편안하고 친근합니다. 웃는 모습이나 표정에서 소년미나 소녀미처럼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연상처럼 무게감 있는 분위기보다는 동갑이나 연하 같은 젊고 편안한 이미지가 조금 더 강하게 잡힙니다. 처음보다 몇 번 보고 대화를 나눌수록 호감이 커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검 7번이 들어오죠. 외적으로는 밝고 편안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관찰력이 있고 자기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과 금방 친해지는 타입처럼 보여도 정작 본인의 개인적인 이야기나 감정은 선택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관심이 생겨도 처음부터 티를 확 내기보다는 은근히 여러분을 관찰하거나 반응을 살피는 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태양의 밝고 건강한 이미지에 컵 6번에 친근하고 어려 보이는 분위기가 섞여 있는데 검 7번에서 생각보다 속을 알기가 어려운 반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밝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지만 가까워질수록 생각보다 신중하고 자기만의 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아요. 특히 웃을 때와 무표정일 때 분위기 차이가 꽤 있는 사람으로도 읽힙니다. 자, 이번에는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과 연애를 시작하면 어떤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인지 확인해 볼게요. 자, 결론부터 보면 평소에는 판단이 빠르고 자기 기준이 분명한데 연애를 시작하면 생각보다 관계를 진지하게 책임지려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가볍게 만나고 헤어지는 연애보다는 제대로 만날 사람을 고르는 쪽에 가까워 보입니다. 자, 먼저 팔원드가 들어왔어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행동이나 판단이 느린 사람은 아니에요. 평소에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비교적 바로 하는 편이고 마음이 확실해지면 연락이나 약속을 잡는 것도 적극적일 수가 있어요. 특히 좋아하는 사람과 연락이 시작되면 메시지를 주고받는 템포가 빨라지거나 만나고 싶을 때 직접 약속을 만드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처럼 느껴질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뒤에 퀸소드가 나오면서 조금 달라집니다. 무조건 감정만 따라서 직진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람을 볼 때 자기 기준이 상당히 명확하고 상대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도 보는 편이에요. 팔런드만 보면 좋아하면 바로 달려가는 스타일처럼 보이는데 퀸소드까지 같이 보면 다가가는 속도는 빨라도 마음을 완전히 주는 것은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관계의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갈등이 생겼을 때도 무조건 감정적으로 달래기보다는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편입니다. 때로는 말이 조금 단호하게 들릴 수도 있고 혼자 생각을 정리한 뒤 대화를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시간이나 자기 영역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연애를 한다고 해서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교환 카드가 들어오면서 이 사람의 연애 스타일이 확실하게 잡힙니다. 결국 연애를 시작하면 약속이나 신뢰, 관계의 안정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애매하게 썸만 오래 끌거나 서로의 관계를 정의하지 않는 것보다는 충분히 알아본 뒤에는 제대로 연애하는 방향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밀당을 즐기기보다는 서로 지켜야 할 선과 신뢰가 분명한 관계를 원하는 쪽이에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팔런드처럼 마음이 생기면 연락과 만남에서는 적극적이지만 퀸소드처럼 사람을 쉽게 믿지 않고 교황에서 결국 진지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도 처음에는 빠르게 연락이 늘어날 수가 있지만 실제 연애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신중할 수가 있어요. 대신 한번 여러분을 자신의 연인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가볍게 흔들리기보다는 오래 관계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더 강하게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생활은 어떤 모습인지 확인해 볼게요. 자, 상대는 자기 일에 대한 전문성과 판단력이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사람을 상대하거나 소통하는 업무가 섞여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직 아무 기반 없이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보다는 이미 자기 분야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쪽이 강해 보입니다.
자, 먼저 킹소드가 들어왔거든요. 상대는 일할 때 굉장히 이성적이고 정확한 편이에요. 감각만으로 움직이기보다 자료를 보고 판단하거나 규정과 기준에 맞춰 일을 처리하는 모습이 강합니다. 그래서 직업군으로 보면 회사 내 기획이나 관리직, 공무원이나 행정, 법률, IT, 연구나 전문직처럼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분야가 먼저 보입니다. 직급이나 연차가 어느 정도 있어서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고 조율하는 위치일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런데 뒤에 컵 시종카드가 들어오면서 하루 종일 혼자 앉아서 딱딱한 업무만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킹소드만 보면 상당히 전문적이고 사무적인 직군으로 좁힐 수가 있는데 컵 시종까지 보면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업무가 함께 들어옵니다. 고객이나 동료와 소통할 수도 있고 기획이나 콘텐츠, 교육처럼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는 역할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어요. 자기 분야에서 새로운 공부나 자격, 업무 능력을 계속 익히는 사람으로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완드퀸에서 이 사람이 직장에서 생각보다 존재감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시키는 일만 조용히 처리하기보다는 본인이 주도해서 움직이거나 프로젝트를 맡고 사람들과 협업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는 일이 꽤 바쁜 편이고 업무상 사람을 만나거나 연락해야 하는 일도 많아 보입니다. 조직 안에서도 일머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무계획하게 소비하기보다는 자신의 생활 기반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입니다. 특히 킹소드가 앞에 있기 때문에 돈 역시 감정적으로 쓰기보다 필요성과 현실성을 따지는 편으로 읽힙니다. 다만 일이나 자기 개발에는 필요한 비용을 쓰는 사람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킹소드의 전문성과 판단력, 컵 시종의 소통과 새로운 배움, 완드퀸의 추진력과 사회성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조직이나 전문 분야 안에서 일하면서도 사람을 조율하거나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직업적인 모습이 가장 강합니다. 자기 일이 분명하고 현실적인 기반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서 연애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아니고요. 일과 자기 생활을 유지하면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에 가까워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사람이 여러분의 어떤 부분에 끌리게 되는지, 마음이 생긴 뒤에는 실제로 어떤 행동을 먼저 보여주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 상대는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완전히 빠진다기보다 대화를 나눌수록 여러분의 매력을 발견하고 마음이 확실해진 뒤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먼저 퀸소드가 들어왔어요. 상대가 처음 보는 여러분은 마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아요. 자기 기준이 분명하고 사람을 보는 눈도 까다로워 보이기 때문에 처음엔 약간의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부분이 상대에게는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누구에게나 쉽게 마음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 대화를 해보면 생각이 분명하고 할 말은 정확하게 하는 모습 때문에 여러분을 다른 사람보다 더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외적인 분위기도 보겠지만 결국 결정적으로 빠지는 이유는 여러분의 말투나 사고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가까워 보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 팔런드가 들어오면서 어느 순간 관계의 속도가 확 빨라집니다. 퀸소드만 보면 상대가 여러분을 어려워하면서 오래 지켜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팔런드까지 나오니까 대화가 잘 통한다는 확신이 생기는 순간부터는 달라집니다. 연락 빈도가 눈에 띄게 늘어나거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소한 이야기를 보내기 시작할 수가 있어.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쉬는 날에는 무엇을 하는지처럼 개인적인 질문도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완드킹에서는 호감이 행동으로 상당히 분명해집니다. 이때부터는 여러분이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상대가 관계를 주도하려는 모습이 강해요. 만나자는 말을 먼저 꺼내거나 다음 약속을 자연스럽게 잡고 단둘이 시간을 보낼 기회를 만드는 시기예요.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와 여러분에게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는 평소보다 자신의 장점이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고 잘 보이고 싶다는 마음도 행동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킹소드에서 여러분을 조금 어려우면서 매력적인 사람으로 의식하기 시작하고, 팔완드에서 연락과 대화가 빠르게 늘어나며, 완드킹에서 결국 상대가 직접 관계를 끌고 가는 흐름이에요. 처음에는 누가 더 마음이 큰지 애매할 수가 있지만, 상대가 확실하게 빠지고 나면 오히려 여러분보다 상대 쪽에서 적극성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먼저 연락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단둘이 만날 약속을 구체적으로 잡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여러분을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이성으로 확실하게 보고 있다고 읽힙니다. 자, 이번에는 두 사람이 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연애로 넘어가는 과정과 관계를 확실하게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을 볼게요. 자, 이번 관계는 잔잔하게 썸을 타다가 자연스럽게 사귀는 흐름은 아니고요. 한번 관계가 크게 흔들린 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연애가 시작되는 쪽이 강해 보입니다. 자, 먼저 타워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앞에서는 상대가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흐름이었지만, 막상 썸이 시작된 이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한번 생길 수가 있겠어요. 연락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서로의 말이 엇갈리거나 한쪽이 상대의 마음을 오해하면서 이 관계가 여기서 끝나는 건가 싶은 순간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한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느끼면서도 관계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때 애매한 상태가 깨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데 바로 뒤에 소드 에이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타워를 단순히 관계가 끝나는 사건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이 일이 두 사람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연락하고 만나던 사이였다면, 이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도 계속 만날 생각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가 먼저 대화를 꺼내거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려고 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자, 다만 마지막 컵 5번 카드가 있기 때문에 고백 분위기가 마냥 밝고 로맨틱하지만은 않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한쪽이 상대를 놓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모습이 강합니다. 연락이 잠시 뜸해진 뒤 다시 만나거나 서운했던 부분을 이야기하다가 서로에게 생각보다 마음이 컸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순간이 결정적인 장면으로 보여요. 특히 타워에서 소드 에이스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관계는 계속 애매하게 끌기보다는 어느 순간 갑자기 정의될 가능성이 높아요. 상대 역시 여러분을 놓칠 가능성을 느끼고 나면 이전처럼 여유롭게 행동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타워에서 썸 관계를 흔드는 사건이 생기고, 소드 에이스에서 서로의 마음과 관계를 솔직하게 확인하며 컵 5번에서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 분명해지는 흐름이에요. 결국 두 사람이 연인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달콤한 분위기가 아니라 이 관계를 잃을 수도 있다는 순간을 한번 겪고 나서 나오는 솔직한 대화에 가까워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사람이 실제로 사귀기 시작했을 때 어떤 커플이 되는지, 그리고 이 관계가 장기 연애나 결혼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지도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 관계는 초반에는 서로에게 굉장히 깊게 빠지고 행복감도 큰데, 오래 만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의존이나 집착을 조절해야 하는 커플로 보입니다. 먼저 컵 10번이 들어왔어요. 연애를 시작하고 나면 두 사람 모두 이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보여요. 썸에서는 서로 눈치를 보면서 확신을 얻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지만, 막상 연인이 되고 나면 훨씬 편안해집니다. 같이 있을 때 웃는 일이 많고, 데이트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공유하면서 친구 같은 편안함도 만들어질 수가 있겠어요. 서로의 주변 사람에게 소개하거나 자연스럽게 서로의 생활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강해요. 특히 한쪽만 계속 노력하는 관계라기보다는 서로에게 마음을 쓰면서 관계를 키워가는 쪽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 데빌 카드가 들어오면서 감정의 강도가 상당히 세져요.
컵 10번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커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데빌까지 같이 보면 단순히 편안하기만 한 관계는 아니에요. 서로에 대한 이성적인 끌림도 강하고 만나면 떨어지기 싫다거나 상대의 연락과 행동을 계속 신경 쓰는 모습도 생길 수가 있어요. 스킨십이나 애정 표현 역시 비교적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자, 문제는 좋아하는 만큼 질투나 소유욕이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연락이 늦거나 상대가 자기 생활에 집중하면 괜히 서운해지는 식으로 감정적인 의존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컵 8번이 나오기 때문에 장기 연애 가능성은 조건부로 보입니다. 앞에 컵 10번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볍게 만나고 금방 끝나는 관계는 아니에요. 다만 데빌에서 만들어진 불안이나 집착을 계속 방치하면 어느 순간 한쪽이 감정적으로 지쳐 거리를 두려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좋아한다는 이유로 상대의 개인적인 시간까지 통제하려고 하면 관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 가능성 역시 없다고 보긴 어렵지만 현재 카드만으로 바로 결혼까지 확정하기에는 조금 일러 보입니다. 컵 10번에서는 가족이나 미래를 생각할 만큼 관계가 깊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만 데빌과 컵 8번이 그 전에 해결해야 할 숙제를 보여주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컵 10번에서 서로에게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끼고 데빌에서 굉장히 강하게 빠져들지만 컵 8번에서 건강하지 않은 관계 방식은 반드시 내려놓아야 하는 흐름이에요. 서로 좋아하는 마음 자체는 충분히 강해요. 그러나 결국 오래 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사랑의 크기보다 서로의 개인적인 생활을 얼마나 존중하면서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언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연애 상대가 되고 언제쯤 실제 연애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지 확인해 볼게요. 자, 앞에서 계속 확인했던 것처럼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을 기다리는 흐름보다는 이미 최근 연결되었거나 연락을 시작한 사람이 연애 상대로 발전하는 흐름이 강한데요. 다만 만나자마자 바로 사귀는 흐름은 아니고 서로를 알아보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자, 먼저 컵 3번이 들어왔어요. 지금부터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연락과 만남이 편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둘이 부담 없이 대화를 나누거나 식사나 카페처럼 가벼운 약속을 잡으면서 관계가 가까워질 수가 있겠어요. 시기로 보면 앞으로 2주 전후에 연락 빈도가 늘어나거나 단둘이 만나는 흐름이 강해 보입니다. 처음에는 연애를 확정하기보다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썸 분위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뒤에 매지션이 나오면서 어느 순간 상대방의 태도가 상당히 분명해집니다. 컵 3번에서는 편하게 만나는 사이였다면 매지션부터는 상대가 여러분과의 관계를 직접 움직이려고 해요. 먼저 연락할 이유를 만들고 다음 약속을 잡거나 여러분의 연애 여부와 마음을 확인하려는 식으로 행동이 구체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앞에서 완드킹이 나왔던 흐름과도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계를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쪽이 강합니다. 자, 다만 마지막 7펜타클 때문에 고백까지 단숨에 진행되진 않아요. 서로 호감이 생긴 뒤에도 정말 연애를 시작해도 괜찮을지 확인하는 시간이 들어옵니다. 특히 앞에서도 타워와 소드 에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관계가 애매해지거나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사건을 거친 뒤 확실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고백이나 관계 확인이 들어오는 골든타임은 빠르게는 한 달 전후, 가장 강하게는 6주 전후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관계를 너무 빨리 확정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7펜타클은 기다리기만 하라는 의미라기보다 상대가 실제로 꾸준하게 행동하는지를 확인하라는 쪽에 가까워요. 연락만 적극적인지 실제 약속을 잡는지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을 계속 만나려고 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도 호감이 있다면 상대가 알아볼 수가 있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반응해 주는 것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컵 3번에서 편안한 만남과 썸이 만들어지고 매지션에서 상대가 적극적으로 관계를 움직이며 7펜타클에서 충분히 서로를 확인한 뒤 연애가 결정되는 흐름이에요.
이번 인연은 갑자기 나타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보다 이미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사람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강렬한 사람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과 행동이 꾸준해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번 리딩에서 가장 강하게 보이는 연애 상대입니다. 네, 그러면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2번을 뽑으신 분들 우선 여러분의 카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현재 연애 상태와 앞으로 실제 연애로 이어질 사람이 이미 주변에 들어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2번 분들은 완전히 모르는 새로운 사람이 갑자기 등장한다기보다 이미 여러분의 생활권 안에서 알고 있지만 아직 서로를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 보입니다. 직장이나 업무, 거래처, 모임, 수업처럼 공적인 이유로 마주치는 관계가 특히 강해 보이는데요. 자, 먼저 킹 펜타클 카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연애를 찾아다니기보다 자기 생활이나 일, 현실적인 부분에 집중하면서 지내는 모습이에요. 상대 역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이성적인 관심을 드러내기보다 사람을 천천히 보고 판단하는 편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현재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신뢰나 좋은 인상이 있어도 아직 연애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서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호감이 먼저라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 소드 시종이 이어지면서 여기서부터 변화가 생깁니다. 그냥 알고 지내던 상대를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시작하거든요. 저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지? 사적으로는 어떤 모습일까? 하면서 서로에 대한 궁금증이 커질 수가 있어요. 필요한 이야기만 하던 사이에서 개인적인 질문이 하나씩 생기거나 상대가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을 은근히 기억하는 모습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처음에는 여러분도 그냥 친절한 건지 관심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컵 10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관계가 계속 공적인 선에만 머무는 흐름은 아니에요. 서로를 알아갈수록 같이 있으면 편하고 이야기가 잘 통한다는 느낌이 커지면서 인간적인 호감이 자연스럽게 이성적인 호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빠르게 불이 붙는 관계보다는 친밀감과 신뢰가 쌓이면서 연애로 발전하는 관계에 가까워요. 자, 그리고 사진으로 같이 나온 오라클 카드가 이번 연애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먼저 관계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오히려 여러분이 가진 부드러운 분위기나 자연스러운 매력을 상대가 발견하면서 관심이 커지는 쪽입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 지나치게 쓰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여러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연애운이 비어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변에 있는 공적인 관계의 사람이 킹 펜타클에서 신뢰를 쌓고 소드 시종에서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궁금해하기 시작하면서 컵 10번의 친밀한 관계로 넘어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별것 아닌 관계처럼 보여도 자꾸 대화가 늘거나 여러분을 유독 세심하게 살피는 사람이 있다면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과 실제로 사귀게 될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결론부터 보면 과거에 연애했던 사람이나 완전히 처음 보는 새로운 사람보다는 이미 생활 반경 안에서 어느 정도 접점이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하게 보입니다. 자, 첫 번째 카드가 3펜타클인데요. 상대가 여러분과 처음 연결되는 방식 자체가 상당히 현실적입니다. 직장이나 학교, 업무, 프로젝트, 모임이나 취미처럼 무언가를 함께하거나 같은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관계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다고 아주 친한 친구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서로 얼굴과 이름은 알고 있고 몇 번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있지만 아직 개인적인 영역까지 깊게 들어가지 않는 관계에 가까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완드킹이 나오면서 이 관계에 이성적인 색깔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그냥 함께 일하는 사람, 같은 모임 사람 정도로 봤는데 어느 순간 한쪽에서 상대를 이성으로 강하게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상대방 쪽에서 여러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적인 대화에서 사적인 대화로 넘어가거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걸고 개인적으로 만날 명분을 만들려는 모습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다만 마지막 굿소드가 있어서 마음이 생겼다고 바로 고백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미 아는 관계라는 점 때문에 괜히 표현했다가 지금 관계까지 어색해지는 건 아닐까, 여러분도 자신을 이성으로 보고 있을까 하는 고민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상대가 관심이 있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조심스러워져서 헷갈릴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 연인이나 끊겼다가 돌아오는 구 페이스의 흐름은 약합니다. 이미 공적인 환경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 하지만 아직 서로를 잘 모르는 사람이 연애 상대로 바뀌는 흐름이 가장 강합니다. 처음부터 연애 상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 함께 무언가를 하면서 능력이나 성격을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성적인 호감이 생기는 관계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사람이 어디에서 어떤 계기로 가까워지고 언제부터 서로를 이성으로 의식하게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컵 8번이 나왔는데요.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시점에는 여러분이나 상대 중 한쪽이 기존에 집중하던 무언가에서 벗어나거나 환경이 조금 바뀌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던 업무가 달라진다든지 새로운 프로젝트나 수업을 시작한다든지 기존 모임에서 다른 활동으로 옮겨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 장소 자체보다 평소와 조금 다른 일정이나 역할 변화가 두 사람의 접점을 늘려주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앞에서 이미 공적인 관계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행지라든지 우연히 처음 만나는 사람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자, 그 다음 펜타클 기사가 나오면서 두 사람은 한 번의 강렬한 사건보다 계속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천천히 가까워집니다. 처음부터 서로에게 확 끌려서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는 것보다는 업무나 해야 할 일, 일정처럼 현실적인 이유로 대화할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가 생각보다 성실하다거나 믿을만하다거나 같이 있으면 편하다는 인상이 쌓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전차 카드에서 속도가 확 달라집니다. 계속 공적인 선을 지키던 두 사람에게 둘만 따로 움직이거나 조금 더 길게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서 관계가 빠르게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이동과 관련된 장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을 마치고 함께 이동하거나 행사나 일정에 같이 참석하거나 차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처럼 기존 장소를 벗어난 상황이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연락도 뜬금없는 플러팅으로 시작되기보다 처음에는 필요한 연락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사적인 이야기가 붙는 식으로 보입니다. 초반에는 펜타클 기사처럼 천천히 가지만 한번 서로의 호감을 확인하고 나면 전차처럼 만남과 연락의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공적인 접점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고 일정이나 환경 변화로 함께할 일이 늘어나게 되고 둘만 이야기하거나 이동할 기회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성적인 관계로 급격히 가까워지는 흐름이 가장 강하게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과 실제로 사귀게 될 사람의 첫인상과 외적인 분위기를 살펴볼게요. 자, 이번 사람은 처음부터 친근하고 활짝 열린 느낌은 아니에요. 처음엔 약간 차분하고 거리감이 있는데 볼수록 매력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먼저 이 소드가 나왔는데요. 첫인상만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쉽게 읽히지 않을 것 같아요. 표정이나 감정 표현이 크지 않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먼저 살갑게 다가가는 타입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처음에는 조금 무뚝뚝하다거나 조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특히 공적인 자리에서는 자기 모습을 적당히 절제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사람에게 강렬하게 끌린다기보다 몇 번 마주쳐야 눈에 들어오는 쪽입니다. 자, 그런데 완드퀸이 이어지면서 첫인상과 실제 분위기에 꽤 큰 반전이 생깁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차분해 보이는데 사람들과 이야기하거나 본인이 익숙한 일을 할 때는 존재감이 확 살아나는 사람이에요.
말투나 행동에도 자신감이 있고 자기 분야에서는 상당히 능숙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묻히는 편은 아닙니다. 특히 표정이나 눈빛에 힘이 있어서 무표정일 때와 웃을 때의 분위기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자, 외적인 스타일도 지나치게 화려하게 꾸민다기보다 본인에게 무엇이 잘 어울리는지 알고 관리하는 사람에 가까워 보입니다. 자, 체형은 아주 여리여리한 느낌은 아니에요. 균형이 잡혀 있거나 어느 정도 탄탄한 분위기가 강해 보입니다. 자, 연령대로 분위기를 본다면 연하처럼 풋풋한 이미지는 아니에요. 동갑이나 연상처럼 성숙하고 자기 자리가 잡힌 인상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자, 마지막 컵 9번까지 보면 친해지고 나서는 처음보다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처음에는 이 소드 때문에 벽이 있어 보였는데 가까워지면 생각보다 유쾌하고 자기 감정이나 취향도 분명한 사람이에요. 편한 자리에서는 웃음이 많아지고 여유로운 모습이 나오면서 여러분이 처음 봤을 때와 이미지가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첫눈에는 차분하고 쉽게 속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인데 볼수록 자신감과 매력이 드러나고 친해졌을 때 밝고 편안해지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외모 하나가 강렬해서 기억되는 사람은 아니고요. 표정이나 분위기, 말하는 모습까지 알아갈수록 매력이 커지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과 연애를 시작하면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인지 살펴볼게요. 자, 이번 사람은 겉으로 봤을 때보다 실제로 가까워졌을 때 훨씬 다정하고 정이 많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무에게나 쉽게 마음을 열지는 않는 편이에요. 자, 먼저 구안드가 나왔는데요. 상대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어느 정도 경계선을 두는 타입이에요. 앞에서 이 소드가 나왔던 것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무뚝뚝하거나 자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특히 연애에서는 상대가 마음에 든다고 바로 뛰어들기보다 이 사람이 믿을만한지 나와 오래 갈 수 있는지를 상당히 지켜보는 편입니다. 과거 경험 때문이든 원래 성향이든 한 번 마음을 주기 전까지는 신중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퀸컵이 이어지면서 실제 내면은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게 보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상대의 기분이나 말투 변화를 잘 알아차리고 여러분이 힘들어 보이면 먼저 챙겨주는 식으로 마음을 표현할 가능성이 높아요. 말로 거창하게 사랑을 표현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전에 했던 이야기를 기억했다가 챙겨주거나 필요한 순간에 옆에 있어주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면 처음 알았을 때보다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었나 싶은 반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3컵까지 보면 연애할 때 지나치게 무겁고 진지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에요. 마음을 열고 나면 장난도 치고 같이 맛있는 것을 먹거나 놀러 다니면서 즐거운 시간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연인과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는 관계를 선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락이나 만남 역시 의무적으로 횟수를 채우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일상을 공유하고 만나고 싶으면 약속을 만들어가는 쪽에 가깝습니다. 다만 구안드가 앞에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겼을 때 바로 모든 속마음을 털어놓는 스타일은 아닐 수가 있어요. 상처를 받았다고 느끼면 순간적으로 방어적이 되거나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일부러 밀당하면서 상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 마음을 보호하려는 성향에 가깝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경계심이 강하고 신중하지만 신뢰가 생기면 상당히 다정하고 편안한 연애를 하는 사람이에요. 가볍게 여러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충분히 알아본 뒤 마음을 열고 사귀고 나면 연인이면서 가장 친한 친구처럼 오래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경제관념이나 평소 생활 패턴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볼게요. 자, 이 사람은 엄청난 성취욕으로 일만 바라보는 타입은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나 협업이 중요한 환경에서 일하면서 자기 생활을 안정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먼저 6컵이 나왔는데요. 직업적으로 완전히 낯선 분야에 이제 막 뛰어든 사람이라기보다는 이미 익숙하게 해오던 일이나 본인이 경험을 쌓아온 분야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전에 배웠던 전공이나 자격증, 경력을 현재 일과 연결해서 사용하는 모습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 아무 기반도 없는 취준생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기 자리가 만들어진 직장인 쪽이 조금 더 강하게 보입니다. 자, 분위기로 보면 교육이나 상담, 서비스처럼 사람을 상대하거나 기존의 관계와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분야도 잘 맞아요. 자, 그런데 6펜타클이 이어지면서 상대방의 업무 방식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혼자 틀어박혀서 자기 일만 하는 직업은 아니에요. 사람들과 무언가를 주고받고 조율하는 일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객이나 거래처를 상대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일 수도 있어요. 자, 회사 안에서도 혼자 움직이기보다는 동료나 다른 부서와 협업할 일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앞에서 두 사람이 공적인 관계에서 만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역시 상대방의 일하는 모습을 먼저 보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경제관념도 아주 충동적인 타입은 아니에요.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의 균형을 생각하는 편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밥을 사거나 필요한 곳에는 돈을 쓰지만 본인의 경제 상황을 넘어 무작정 소비하는 모습은 중심으로 보이지 않아요. 다만 마지막 컵 7번이 있어서 직업적으로 완전히 한 길만 바라보는 사람은 아닐 수가 있어요. 현재 일을 하면서도 이직이나 새로운 프로젝트, 부업이나 자기 개발처럼 앞으로 무엇을 더 해볼지 여러 선택지를 고민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속으로는 다음 커리어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어느 정도 직업적인 기반은 갖추고 있고 사람들과 협업하거나 상대한 일이 있으며 동시에 앞으로의 커리어를 더 넓혀가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연애 때문에 자기 일을 포기하는 타입도 아니지만 일밖에 모르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안정이 되면 일과 연애를 적절히 맞춰가려는 쪽에 가까워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상대방이 여러분의 어떤 부분에 끌려서 마음이 커지는지, 그리고 좋아하기 시작한 뒤에는 어떤 행동을 먼저 보여주는지 살펴볼게요. 자, 이번 관계는 처음부터 강렬하게 반해서 시작된다기보다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점점 여러분을 특별하게 느끼고 결국 상대가 확실한 이성적인 호감을 자각하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먼저 6펜타클이 나왔는데요. 상대가 처음 여러분에게 끌리는 부분은 화려한 외적인 매력도 있지만 여러분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가까워 보입니다. 상대가 무언가를 이야기했을 때 잘 받아준다거나 필요한 순간 자연스럽게 챙겨준다거나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여러분에게 좋은 인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공적인 관계에서 연결된다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대 역시 여러분을 괜찮은 사람, 같이 있으면 편한 사람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데 컵 7번이 이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을 필요 이상으로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그냥 인간적인 호감이라면 지나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모습이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고 괜히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에게 연인이 있는지 평소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도 궁금해질 수가 있어요. 이때부터 상대 머릿속에서 여러분과 사적으로 가까워지는 상황을 조금씩 그려보는 거예요. 다만 아직 확신이 없어서 처음에는 직접적인 표현보다 여러분의 반응을 살피는 행동이 먼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2컵까지 가면 이 호감이 단순한 상상으로 끝나지 않아요. 상대가 여러분에게 말을 거는 횟수가 늘거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소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공적인 연락에 개인적인 대화를 붙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둘만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거나 식사나 커피처럼 부담스럽지 않은 약속을 먼저 제안하면서 호감이 행동으로 드러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의 반응입니다. 6펜타클과 2컵 모두 일방적으로 쫓아가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반응을 주고받으면서 가까워지는 흐름이거든요.
상대가 먼저 작은 신호를 보내고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받아주면 그 다음 행동이 훨씬 분명해질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상대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편안함과 배려에 먼저 끌리고 이후 여러분을 자꾸 의식하면서 이성적인 감정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확실해지고 나면 단순히 바라보기만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연락과 단둘이 만나는 약속을 늘리면서 여러분에게 자신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번에는 두 사람이 호감에서 썸으로 넘어가고 결국 실제 연애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생기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썸이 아주 오랫동안 애매하게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어느 순간 분위기가 빠르게 달아올랐다가 한 차례 밀고 당기는 구간을 거친 뒤 관계가 확실해지는 흐름이 강하게 보입니다. 자, 먼저 완드 기사가 나왔는데요. 앞에서는 공적인 관계에서 천천히 호감을 쌓았지만 서로 이성적인 마음을 확인하기 시작하면 속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연락이 갑자기 잦아지거나 상대가 먼저 만나자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둘만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특히 정적인 데이트보다는 퇴근이나 일정이 끝난 뒤 식사를 하거나 술 한잔을 하고 드라이브나 이동을 함께 하면서 늦게까지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보입니다. 상대가 먼저 적극적으로 약속을 잡는 느낌도 있고요. 자, 그런데 오한드가 이어지면서 바로 사귀는 것은 아니에요. 서로 마음은 어느 정도 눈치챘는데 미묘하게 신경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답장이 늦어서 서로의 마음을 오해하거나 다른 이성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질투가 생길 수도 있어요. 또는 누가 먼저 관계를 확실하게 이야기할지를 두고 애매한 기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은 가까워졌다가 다시 거리가 생긴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이 스타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관계를 깨뜨리는 쪽보다는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숨기기가 어려워지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번 어색해진 뒤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면서 서로 원하는 관계가 무엇인지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고백 전부터 이미 주변에서 두 사람을 썸으로 볼 정도로 가까워져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결정적인 순간은 둘이 따로 만나는 자리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처음부터 준비한 거창한 고백은 아니지만 분위기가 무르익은 상태에서 상대가 더 이상 애매하게 두고 싶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관계를 확인하는 시기입니다. 자, 스킨십 역시 감정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연애가 시작되기보다는 이후 분명한 대화가 따라오는 흐름이에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상대의 적극적인 접근으로 썸의 속도가 빨라지고 중간의 질투나 작은 신경전으로 서로의 감정을 확인한 뒤 결국 솔직한 대화를 통해 연애가 시작되는 관계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사람이 실제로 연애를 시작했을 때 어떤 커플이 되는지, 그리고 이 관계가 장기 연애나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 관계는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는다기보다 서로의 차이를 조율하면서 점점 현실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연애에 가까워 보입니다. 먼저 이소드가 나왔는데요. 사귀고 나서도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생활과 개인적인 시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붙어 있거나 모든 감정을 바로 공유하는 커플보다는 각자 할 일을 하면서 만날 때 제대로 만나는 관계에 가깝습니다. 다만 서로 서운한 게 생겼을 때 바로 말하기보다 괜찮은 척 넘기는 부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둘 다 상대가 먼저 알아주기를 기다리면 작은 문제가 오래 남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4완드가 이어지면서 관계 자체의 안정감은 상당히 좋아져요. 연애가 자리를 잡고 나면 함께 있을 때 편하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생활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시간을 보내거나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고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서로를 소개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카드는 단순히 설레기만 하는 카드가 아니라 둘만의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어가는 흐름이 강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연인보다는 내 편이란 느낌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마지막 소드 기사 때문에 싸울 때는 조금 강하게 부딪힐 수가 있어요. 평소에는 참고 넘어가다가 한번 이야기가 시작되면 서로 자기 입장을 빠르게 쏟아내면서 말이 세질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 회피하면서 관계를 방치하는 커플은 아니에요. 결국 무엇이 문제인지 이야기하고 결론을 내려고 하는 쪽입니다. 장기적인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여요. 특히 4완드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관계가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가족이나 생활 환경을 알고 집이나 미래 계획처럼 현실적인 이야기도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다만 지금 카드만으로 결혼까지 바로 확정하기보다는 장기 연애를 거치면서 결혼을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관계라고 보는 게 맞아요. 전체적으로는 각자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있을 때 상당히 편안한 커플입니다. 감정을 참다가 한꺼번에 터뜨리는 것만 조심한다면 연애가 깊어질수록 서로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으면서 장기적인 미래까지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관계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언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연애 상대로 들어오고 어느 시점에 관계가 확실해지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교환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사람과의 연결 자체는 이미 시작됐거나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요. 직장이나 업무, 교육, 모임처럼 일정한 소속이나 공식적인 환경 안에서 마주치는 사람이에요. 다만 처음부터 연애 분위기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람과 연애하게 될 것이라고 바로 알아보기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사제 카드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한동안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시간이 생깁니다. 상대도 여러분의 반응을 살피고 여러분 역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접점은 있는데 왜 아무 일도 없지 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남 자체보다 감정 확인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한 관계입니다. 가장 빠르면 앞으로 한 달 전후부터 상대가 여러분을 대하는 미묘한 차이가 느껴질 수가 있고 개인적인 연락이나 둘만의 대화가 늘어나는 흐름은 그 이후 1개월 사이가 강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펜타클 레이스에서 관계가 실제 현실로 넘어갑니다. 앞에서 애매하게 서로를 관찰하던 것과 달리 상대가 직접 약속을 잡거나 둘만 만날 이유를 만들면서 관계의 확실한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연애가 시작되는 골든타임은 앞으로 3개월 전후가 가장 강하게 보입니다. 초반은 느리지만 한번 개인적인 접점이 만들어지고 나면 앞에서 나왔던 완드 기사와 전차처럼 진행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가 있어요. 자, 연애 직전 가장 확실한 신호는 말보다 행동입니다. 필요한 일이 없어도 연락하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상을 궁금해하고 둘이 따로 만날 약속을 실제로 잡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관계를 끌고 갈 필요는 없어 보여요. 다만 상대가 신호를 보낼 때 계속 무반응으로 있기보다는 여러분도 호감이 있다는 정도는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게 좋아요. 자, 전체 리딩을 보면 이번 연애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처음에는 연애 상대처럼 보이지 않는 공적인 관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천히 신뢰와 인간적인 호감을 쌓다가 어느 순간 서로를 이성으로 보기 시작하고 결국 펜타클 레이스처럼 말뿐인 썸이 아니라 실제 만남과 연애로 관계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 첫인상만으로 너무 빨리 판단하기보다 꾸준히 여러분에게 시간을 쓰고 행동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3번을 뽑으신 분들 우선 여러분의 카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금부터 앞으로 여러분과 실제로 연애로 이어질 사람을 만나기 전에 현재 여러분의 연애 상태가 어떤지부터 살펴볼게요. 자, 3번 분들은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과는 인연이 약한 쪽으로 보입니다. 아직 만나지 않은 완전한 뉴페이스가 들어오는 쪽이 훨씬 강하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현재 특정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거나 과거 인연을 떠올리고 있다면 그 사람보다는 앞으로 새롭게 연결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보이냐면 첫 카드로 컵 3번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생활 반경이나 인간관계가 조금씩 넓어지는 시기로 보입니다.
특히 집과 직장처럼 늘 반복되는 공간보다 새로운 사람들과 섞이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SNS를 통해 연결되거나 교육이나 강의, 스터디, 모임, 행사처럼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자리 또는 출장이나 여행처럼 평소와 다른 곳에 갔다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흐름이 강합니다. 처음부터 소개팅처럼 연애를 목적으로 만난다기보다는 다른 일을 하다가 우연히 접점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뒤에 컵 기사가 나오면서 단순한 새로운 인간관계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 사람 가운데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한 명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대가 먼저 개인적인 연락을 이어가거나 여러분에 대해 이것저것 궁금해하고 자연스럽게 둘이 따로 이야기하거나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시기예요. 여러분이 오래 짝사랑해서 관계를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 역시 초반부터 여러분을 이성으로 의식하는 관계에 가까워 보입니다. 다만 마지막 달카드를 보면 여러분은 이 사람을 처음부터 확신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상대가 정말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지 원래 친절한 사람인지 헷갈릴 수도 있고요. 특히 SNS나 여행, 출장처럼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만난다면 상대를 충분히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고 관심이 없는 관계는 아니에요. 앞에 컵 기사가 있기 때문에 호감은 들어오지만 실제 연애까지 이어질 사람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함께 나온 오라클 카드를 보면 지금 여러분은 과거의 감정이나 연애에서 받았던 피로를 조금씩 정리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는 단계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3번 분들은 과거 인연의 재등장은 약한 편이고요. 새로운 환경에서 만나는 완전한 뉴페이스가 훨씬 강합니다. 특히 SNS나 교육, 모임, 출장이나 여행처럼 기존 생활 반경 밖에서 연결이 되고 처음에는 가볍게 알게 되었다가 개인적인 연락과 만남이 늘어나면서 연애로 발전하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과 실제로 사귀게 될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인지 조금 더 확실하게 구분해 볼게요. 자, 이번 카드에서 역시 옛날 인연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보다는 새로운 인연 쪽이 훨씬 강하게 보입니다. 자, 왜 이렇게 보이냐면 첫 번째 카드로 4소드가 들어왔거든요. 과거에 연결되어 있던 관계들은 지금 멈춰 있거나 사실상 각자의 방향으로 떨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연락이 끊긴 사람을 다시 기다리거나 예전에 좋아했던 사람과 관계가 되살아나는 것보다는 기존 관계 자체가 한동안 정체되어 있는 쪽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애의 주인공을 과거 사람에게서 찾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9펜타클이 이어지면서 여러분이 혼자 자신의 생활을 잘 꾸려가고 있을 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흐름이 보입니다. 연애 상대를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만나는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일이나 공부, 취미, 자기계발처럼 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대방과 접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강렬하게 이 사람과 사귀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괜찮은 사람 같다 정도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마지막 교환까지 보면 만나는 장소도 어느 정도 좁혀집니다. 완전히 길에서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사람보다는 교육이나 강의, 자격증이나 공부와 관련된 공간, 직업적인 연결, 조직이나 모임처럼 일정한 목적을 가진 환경에서 알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친구나 지인을 통해 소개받거나 누군가가 연결해주는 방식도 가능하고요. 온라인에서 먼저 알게 되더라도 이후에는 현실적인 공통분모가 만들어지는 관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온 컵 3번, 컵 기사, 달과 관련된 흐름과도 연결이 됩니다. 여러 사람이 연결되는 환경에서 새로운 접점이 생기고 그중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표현하면서 관계가 좁혀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서로 모르는 관계에 가까웠다가 어떤 활동이나 연결고리를 통해 알게 되고 이후 신뢰를 쌓으면서 연애로 발전하는 흐름이 가장 강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사람이 실제로 어디에서 연결이 되고
어떤 계기로 서로를 이성으로 의식하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자, 이번 카드를 보면 소개팅처럼 처음부터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는 자리는 아닙니다. 교육이나 업무, 모임, 행사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참여한 곳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흐름이 강해 보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교황의 흐름과도 상당히 일관됩니다. 자, 첫 번째 카드로 퀸소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 만났을 때는 분위기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여러분도 상대도 처음부터 이성적인 분위기를 만들기보다는 각자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같은 교육을 듣거나 정보를 주고받거나 업무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서로에게 말을 걸어야 할 현실적인 이유가 먼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첫눈에 확 빠지는 관계는 아니고요. 처음에는 그냥 괜찮은 사람 정도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소드 시종이 이어지면서 한쪽이 상대를 유심히 보기 시작합니다. 자, 이건 상대 쪽에서 여러분에게 먼저 관심을 갖는 흐름이 조금 더 강합니다. 직접적으로 호감을 표현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고 말하는 방식이나 하는 일 등을 관찰하면서 관심이 커지는 거예요. 온라인이나 SNS가 연결되어 있다면 게시물을 확인하거나 자연스럽게 팔로우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는 6펜타클이에요. 둘 사이에 무언가를 주고받을 일이 생기면서 관계가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상대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거나 도움을 주고 반대로 여러분이 상대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질문 하나, 부탁 하나처럼 굉장히 사소한 이유로 개인적인 대화가 시작되는데 그 연락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분들은 여행지에서 우연히 마주치고 바로 사랑에 빠지는 형태는 좀 비교적 약한 편으로 보여지고요. 교육이나 업무, 행사, 모임처럼 공통된 목적이 있는 환경이 가장 강해 보입니다. 자, 그 안에서 상대가 여러분을 먼저 눈여겨보고 정보나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명분으로 연락하면서 가까워지는 흐름입니다. 처음에는 꽤 담백하고 현실적인 관계인데 개인적인 대화가 하나둘 늘어나면서 어느 순간 둘만 따로 만나게 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과 실제로 사귀게 될 사람을 처음에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을 받게 되는지 외적인 분위기와 첫인상을 중심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상대는 차갑거나 무뚝뚝해서 다가가기가 어려운 타입은 아닙니다. 첫인상부터 꽤 호감형이고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먼저 컵 3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표정 자체가 밝고 사회성이 있어 보이는 편입니다. 실제로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도 혼자 굳어 있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분위기에 잘 섞이는 모습이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처음 봤을 때 어렵다거나 부담스럽다는 느낌보다는 생각보다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웃을 때 이미지가 훨씬 좋아지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3소드가 이어지면서 이미지가 조금 달라집니다. 자, 웃고 있을 때는 편하고 밝은데 무표정일 때는 생각보다 차갑거나 날카로워 보일 수가 있거든요. 특히 눈매나 눈빛이 또렷해서 가만히 있을 때는 약간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밝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단둘이 이야기해보면 생각보다 진지하고 쉽게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는 반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외적인 스타일은 마지막 퀸 펜타클에서 상당히 깔끔하게 보입니다. 화려하게 꾸며서 시선을 끄는 타입은 아닙니다. 옷이나 헤어, 피부, 체형처럼 기본적인 관리를 꾸준히 하는 타입에 가까워 보입니다. 옷도 유행하는 것을 무조건 따라가기보다는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단정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체형 역시 적당히 균형이 잡혀 있거나 탄탄한 쪽이 강해 보입니다. 연령감은 연하 이미지는 아닙니다. 동갑에서 연상처럼 느껴지는 성숙한 분위기가 강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밝고 편하게 어울리는데 무표정일 때는 눈빛이 조금 날카롭고 진지해 보이는 사람, 그리고 가까이에서 볼수록 단정하고 자기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사람의 실제 성격이 어떤지, 그리고 여러분과 연애를 시작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인지 확인해 볼게요. 자, 첫인상에서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실제 성격은 생각보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자기 속을 전부 보여주는 타입도 아니고 사람을 가까이 두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편으로 보입니다. 자, 왜 이렇게 보이냐면 첫 번째 카드로 4소드가 들어왔거든요. 자,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말부터 꺼내기보다는 혼자 생각을 정리한 다음 움직이는 성향이 강해요.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좋아하게 되더라도 처음부터 감정을 쏟아내기보다는 여러분의 반응을 살피면서 확신을 얻으려고 할 수가 있어요. 갈등이 생겼을 때도 당장 결론을 내기보다 잠시 시간을 갖고 생각하려는 편이고요. 자, 그런데 매지션이 이어지면서 재미있는 반전이 있습니다. 마음을 정하기 전까지는 신중한데 한번 여러분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먼저 연락할 명분을 만들고 대화를 이어가고 만나고 싶으면 자연스럽게 약속을 잡는 시기예요. 말솜씨도 있는 편이라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처음에는 조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친해지고 나니까 생각보다 재미있고 표현도 잘한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연애를 시작한 이후에는 마지막 8펜타클이 상당히 좋아요. 상대는 순간적으로 뜨겁게 좋아하고 금방 식는 것보다는 관계를 꾸준히 만들어가는 쪽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했다가 챙겨주거나 연락과 만남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모습이 강합니다. 특히 말로만 잘해주겠다고 하기보다는 실제 행동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밀당을 심하게 하거나 일부러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연애 스타일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인 시간은 필요하지만 관계를 시작하고 나면 약속과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문제가 생기면 결국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는 타입이에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시작하기 전에는 다소드처럼 신중하지만 마음을 정하면 매지션처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연애가 시작된 뒤에는 팔펜타클처럼 꾸준히 관계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과 실제로 사귀게 될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경제적인 기반이나 평소 생활 모습까지 현실적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상대는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헤매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미 자기 분야가 어느 정도 잡혀 있고 사회적으로 성취 욕구가 상당히 강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왜 이렇게 보이냐면 첫 번째 카드로 유관드가 들어왔거든요. 상대는 직장에서 어느 정도 능력을 인정받고 있거나 남들 앞에서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단순히 시키는 일만 반복하는 것보다 성과, 실적, 승진이나 프로젝트처럼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완드킹까지 이어지면서 직급이나 역할도 조금 더 좁혀집니다. 누군가에게 계속 지시만 받는 타입이 아니라 본인이 일을 주도하거나 사람을 이끄는 위치가 강합니다. 회사원이라면 팀장이나 관리자급 또는 핵심 프로젝트를 맡는 사람일 수가 있고요. 사업이나 영업, 마케팅, 기획처럼 본인의 판단력과 추진력이 중요한 직군도 잘 맡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일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자, 마지막 월드가 나오면서 활동 범위가 상당히 넓어 보여요. 한 장소에서 매일 똑같은 업무만 하는 사람보다는 외부 업체나 다른 지역, 해외와 연결되는 업무를 할 수도 있고 온라인이나 IT처럼 지역의 제약 없이 사람들과 연결되는 분야일 수가 있어요. 출장이나 이동이 발생하는 직업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과 새로운 환경이나 교육, 업무적인 연결을 통해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던 흐름과도 이어집니다. 자, 경제관념 역시 현재 가진 것을 즉흥적으로 소비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앞으로 자신의 위치를 더 높이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특히 커리어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목표를 세우면 끝까지 결과를 만들려는 편이라 일 때문에 상당히 바쁜 시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다만 연애 자체를 뒷전으로 두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 생활이 어느 정도 잡혀있기 때문에 연애도 그 안에 안정적으로 넣으려는 타입에 가까워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사람이 여러분의 어떤 부분에 끌려서 마음이 커지는지, 그리고 좋아하기 시작한 뒤 어떤 행동부터 보여주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상대는 금사빠는 아닙니다. 여러분을 몇 번 지켜보면서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긴 뒤 호감이 커지는 쪽에 가깝습니다. 첫 번째 카드로 정의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상대는 여러분을 처음 봤을 때 자기 기준이 분명하고 쉽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말이나 행동도 적당히 선을 지킬 줄 알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깔끔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상대가 사회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투나 판단력이라는 모습처럼 사람 자체에서 느껴지는 신뢰감에 먼저 끌리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다완드가 이어지면서 단순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가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같이 이야기하거나 같은 자리에 있는 시간이 반복될수록 여러분과 있을 때 유독 편하고 즐겁다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업무나 교육, 모임 같은 현실적인 이유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다가 점점 상대가 여러분 근처에 있으려고 하거나 끝난 뒤에도 대화를 이어가려는 행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마지막 3소드가 나오기 때문에 호감을 확실하게 자각하게 되는 계기는 다른 이성의 존재를 의식하는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연락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거나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보다 신경 쓰인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유롭게 여러분을 알아가던 사람이 적극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개인적인 질문도 늘어날 수가 있어요. 주말에 무엇을 하는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연애 중인지처럼 여러분의 사적인 영역을 궁금해하고요. 단체로 보던 관계였다면 둘이 따로 만날 수가 있는 약속을 만들려고 할 가능성도 높아요. 다만 3소드가 있기 때문에 질투를 대놓고 표현하기보다는 여러분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움직이는 편에 가까워 보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상대는 여러분의 반듯한 태도와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편안함 때문에 점점 마음이 커지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데려갈 수도 있겠다는 긴장감이 생기는 순간 연락과 약속을 늘리면서 호감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는 흐름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사람이 호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 실제 연애를 시작하게 되는지, 그리고 관계를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까지 확인해 볼게요. 자, 만나자마자 빠르게 고백하고 사귀는 관계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썸을 거친 다음 관계를 확실하게 정하는 흐름이 강한데요. 자, 왜 이렇게 보이냐면 첫 번째 카드로 3펜타클이 들어왔거든요. 처음에는 업무나 교육, 모임처럼 함께 무언가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둘만의 데이트부터 시작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자주 마주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호감이 쌓이는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개인적인 연락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식사나 카페처럼 둘이 따로 보는 약속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데 3원드가 이어지면서 상대가 이 관계를 조금 더 가져가고 싶어 합니다. 단순히 연락만 주고받는 것으로 만족하기보다는 다음 약속을 먼저 잡거나 여러분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자기 일정을 조절하는 행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상대가 일이나 활동 범위가 넓은 사람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동이나 일정이 끝난 뒤 만나거나 평소 생활권을 조금 벗어난 곳에서 둘만 시간을 보내면서 급격하게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 다만 마지막 이완들을 보면 고백이 바로 튀어나오진 않아요. 이미 서로 호감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는데 누가 먼저 관계를 확실하게 만들 것인지 살피는 짧은 구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이미 하는 행동은 사귀는 것 같은데 왜 말을 안 하지 싶을 수도 있습니다. 자, 결정적인 순간은 둘의 앞으로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이에요. 다음에 같이 어디를 가자는 이야기나 앞으로도 계속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관계를 확인하는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카드상으로는 여러분보다 상대가 먼저 방향을 잡으려는 흐름이 조금 더 강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썸은 분명히 있지만 지나치게 길지 않아요. 함께하는 자리에서 친해지고
개인적인 연락과 단둘의 만남이 늘어나면서 연인처럼 가까워진 뒤 상대가 이 관계를 애매하게 두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만날지를 정하면서 연애가 시작되는 흐름이에요. 자, 이번에는 두 사람이 실제로 사귀기 시작하면 어떤 커플이 되는지, 그리고 이 관계가 장기 연애나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볼게요. 자, 연애 초반의 감정은 상당히 좋은데요. 오래 가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는 관계로 보입니다. 첫 번째 카드로 컵 7번이 들어왔거든요. 연애 초반에는 서로에게 기대하는 게 상당히 많을 수가 있어요. 특히 썸을 거치면서 서로에 대한 이미지가 이미 좋게 만들어진 상태라 실제로 사귀게 되면 함께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앞으로의 관계에 대한 기대도 커질 것 같아요. 여행이나 데이트 계획부터 나중에는 함께 살거나 결혼하면 어떨까 하는 미래까지 비교적 빠르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컵 기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애정 표현이 부족한 커플은 아니에요. 특히 상대가 여러분에게 표현을 많이 하는 쪽으로 보입니다. 만나고 싶으면 약속을 만들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챙겨주거나 말로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연애 초반에는 여러분도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분명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데 마지막 10소드에서 분위기가 한번 꺾입니다. 이걸 바로 이별한다고 보기보다는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연애에 대한 기대와 실제 현실의 차이를 한번 크게 경험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히 상대가 직업적으로 바쁘고 자기 일이 중요한 사람으로 나왔기 때문에 연락이나 만남의 빈도, 서로에게 시간을 얼마나 쓸 것인지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서 서운함이 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아무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흘러가는 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컵 7번의 기대를 컵 기사의 감정만으로 끌고 가면 결국 10소드에서 한쪽이 상당히 지칠 수가 있거든요. 서로 좋아하는 마음과 실제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은 별개라는 것을 한번 배우게 되는 커플입니다. 자, 다만 앞에서 이 사람이 팔펜타클처럼 관계를 꾸준히 관리하려는 성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무조건 도망가는 사람으로 보이진 않아요. 오히려 장기 연애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은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입니다. 연락이나 시간, 일이나 미래 계획을 현실적으로 맞춘다면 오래갈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서운함을 쌓아두면 관계가 크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서로 좋아하고 표현도 잘하는 커플이지만 장기 연애와 결혼 가능성은 확정하기는 어려워요. 연애하면서 한 번은 상당히 큰 현실적인 고비가 들어오는 관계이고 그때 서로의 기대를 조정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면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그 고비가 관계의 끝이 될 수도 있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대가 언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언제쯤 실제 연애가 시작되는지 함께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카드로 컵 시종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새로운 연락이나 가벼운 호감이에요. 자, 시기적으로는 앞으로 1개월 사이에 새로운 접점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SNS에서 대화를 시작하거나 교육이나 업무, 모임에서 알게 된 뒤 개인적인 연락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바보 카드가 이어지면서 관계가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서로 조금 친해진 다음에는 단둘이 만나게 되거나 새로운 장소에 같이 가는 식으로 관계가 확장될 수가 있어요. 특히 앞에서 반복이 됐던 여행이나 출장, 이동, 새로운 활동이라는 키워드가 여기서도 보입니다. 평소와 다른 환경에 들어가는 것이 인연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만남부터 몇 달씩 애매하게 썸만 타는 관계는 아니에요. 처음에 연결된 이후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안에 개인적인 연락과 만남이 늘어나게 되고요. 빠르면 2개월 전후가 실제 연애로 넘어가는 가장 강한 골든타임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먼저 다음 약속을 계속 만들고 단체가 아닌 둘만의 만남을 반복하기 시작한다면 상당히 확실한 신호입니다. 자, 다만 마지막 5컵이 들어왔다는 건 연애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 쪽에서 한번 망설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잘 되지 않았던 관계를 떠올리면서 이번에도 결국 비슷해지는 건 아닐까 하고 상대의 행동을 의심할 수가 있어요. 또는 처음에 기대했던 이상형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초반에 관심을 접으려고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 인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인상만으로 너무 빠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믿고 기다리라는 뜻도 아닙니다. 상대가 실제로 연락을 이어가는지, 시간을 내서 만나러 오는지, 다음 약속을 꾸준히 만드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있다면 너무 무심하게 밀어내기보다 자연스럽게 호감을 보여주는 쪽이 좋고요. 자, 전체적으로 이번 리딩은 새로운 환경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 연애가 시작된 흐름이 가장 강했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알게 되지만 상대가 먼저 관심을 보이고 연락과 단둘의 만남이 늘어나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연애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인연을 알아보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말만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과 만나기 위해 계속 다음 행동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네, 그러면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4번을 뽑으신 분들 우선 여러분의 카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먼저 지금 여러분의 연애 상태가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실제 연애로 이어질 사람이 이미 주변에 들어와 있는지도 확인해 볼게요. 자, 4번 분들은 짧게 연애했거나 썸을 타다가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있는 분들이 좀 강하게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 여왕제를 보면 두 사람 사이에는 이성적인 호감과 끌림이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만 혼자 좋아했던 관계가 아니라 상대방도 여러분에게 매력을 느꼈고 한때는 이 관계가 더 발전할 수가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왜 지금은 멈춰 있는지를 보면 퀸소드가 들어왔어요. 여기서 관계의 분위기가 한번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감정이 자연스럽게 사라져서 끝났다기보다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 결국 누군가가 냉정하게 선을 긋거나 거리를 둔 것으로 읽힙니다. 특히 여러분도 처음에는 상대에게 마음을 열었지만 지금은 상대가 분명한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굳이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겠다 라는 쪽으로 태도가 바뀌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에는 이 사람이 남아 있어도 예전처럼 무조건 기다리는 상태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보조 오라클 카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카드는 지금 여러분이 과거의 관계를 겪으면서 오히려 내가 어떤 연애를 원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카드 속 인물도 자신의 지팡이를 들고 혼자 서 있잖아요. 결국 상대의 선택에 끌려가기보다 앞으로는 여러분 스스로 관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단순히 그 사람이 보고 싶다는 감정보다 나를 제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관계가 여기서 완전히 끝나는지를 보면 마지막에 8원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끊어진 흐름이 다시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최근 썸이 깨졌거나 짧게 만난 뒤 연락이 끊어진 분이라면 갑작스럽게 연락이 다시 이어지거나 생각보다 빠르게 대화가 재개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조용해 보여도 움직임이 시작되면 관계 분위기가 단기간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8원드가 나왔다고 바로 재회를 확정해서 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 이번에는 상대가 돌아왔을 때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예전처럼 애매한 관계를 반복하는지 아니면 상대가 확실한 태도와 지속적인 행동을 보여주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다음 연애 흐름은 이미 알고 있는 인연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강하고 그 재접촉을 계기로 이 사람과 제대로 다시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정리하고 다음 관계로 넘어갈 것인지 여러분이 결정하게 되는 흐름으로 읽힙니다. 자, 이번에는 앞으로 여러분과 실제로 사귀게 될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이미 한번 알고 지냈던 사람인지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 배열에서도 새로운 인연보다 과거 인연의 가능성이 훨씬 강하게 들어옵니다. 자, 왜 이렇게 보이냐면 첫 번째 카드가 심판이에요. 여러분의 연애에서 한번 지나갔다고 생각했던 관계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흐름이 먼저 잡힙니다. 특히 그냥 얼굴만 아는 지인보다는 예전에 서로 이성적인 감정이 있었던 사람, 썸을 타다가 흐지부지 된 사람, 짧게 만났다가 멀어진 사람처럼 이미 두 사람 사이에 감정적인 이야기가 있었던 상대가 훨씬 강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단순히 다시 연락만 해오는 건지 아니면 실제 연애 상대로 다시 보게 되는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다음 완드퀸을 보면 재접촉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이성적인 끌림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상대방 입장에서 여러분을 다시 봤을 때 예전보다 여러분의 매력을 강하게 의식하는 모습이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상황이나 타이밍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를 충분히 보지 못했다면 다시 만났을 때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걸 뒤늦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가볍게 대화를 시작하더라도 분위기가 다시 빠르게 이성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컵 4번이에요. 다시 만났을 때 오히려 망설이는 쪽은 여러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가 돌아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다렸다는 듯 바로 받아주는 모습은 아니에요. 이미 한 번 관계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와서 왜 이러지? 다시 만나도 달라지는 게 있을까? 하는 생각부터 들 수가 있어요. 특히 좀 전에 여러분에게 관계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기준이 생겼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흐름이 여기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인연은 과거에 한번 이성적인 가능성이 열렸지만 제대로 완성되지 못했던 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쪽이 훨씬 더 강합니다.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썸 상대나 짧게 연애했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심판이 나왔다고 과거 사람이 돌아오는 순간 바로 재회가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컵 4번 카드가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분이 상대의 태도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 실제 연애로 이어지는 조건은 상대가 다시 나타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예전과 다르게 얼마나 적극적이고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느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과 사귀게 될 사람은 이미 한번 감정적인 접점이 있었던 옛날 인연, 그 중에서도 끝난 줄 알았던 관계가 다시 연결되면서 두 번째 기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일 가능성이 가장 높게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사람과 여러분이 다시 어떤 상황에서 연결이 되고 무엇을 계기로 관계가 가까워지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이미 한번 감정적인 접점이 있었던 과거 인연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카드는 처음 만나는 장소라기보다는 두 사람이 다시 연결되는 환경과 계기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컵 10번을 보면 완전히 낯선 장소보다는 서로에게 익숙하거나 공통된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환경이 강합니다. 친구나 지인, 같은 모임처럼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다시 마주칠 수가 있는 자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약속이나 행사처럼 처음부터 단둘이 만나는 상황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섞여 있는 자리에서 접점이 다시 생기는 흐름에 가까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바로 적극적으로 가까워지는 건 아닙니다. 다음 4펜타클을 보면 재접점이 생긴 이후에도 서로가 처음에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예전에 한번 관계가 끊겼던 만큼 상대도 여러분의 반응을 살피고 여러분 역시 먼저 마음을 열어 보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처음에는 평범하게 인사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는 정도로 지나갈 수가 있고 속으로는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티를 내지 않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어색한 거리가 어떻게 깨지는지를 보면 마지막 컵 시종 카드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자, 먼저 가볍게 감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생깁니다.
거창하게 다시 만나자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안부를 묻거나 그날 있었던 일을 핑계 삼아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가볍게 대화를 이어갈 명분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먼저 부드럽게 말을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면서 물꼬를 트는 가능성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처음부터 재회 이야기를 꺼내면서 무겁게 시작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컵 시종이기 때문에 일단 다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를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자, 그러다가 연락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조금씩 늘어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결정적인 계기는 아주 극적인 사건이라기보다 공통된 사람이나 익숙한 환경을 통해 다시 접점이 생기고 그 이후 한쪽이 개인적인 연락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펜타클 때문에 초반에는 속도가 느릴 수가 있지만 컵 시종까지 넘어가면 경계심보다 다시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결국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재접점이 만들어지고 이후 개인적인 연락으로 넘어가면서 두 사람만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흐름이 가장 강하게 읽힙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과 실제로 사귀게 될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외적인 분위기와 스타일을 중심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카드가 오한드인데요. 상대는 첫인상부터 얌전하고 조용해서 배경처럼 묻히는 타입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타입에 가까워 보입니다. 꼭 화려하게 생겼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움직임이나 말투에 에너지가 있고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모습이 있어서 존재감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체형도 어느 정도 탄탄하거나 활동적인 인상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 나이보다 약간 젊어 보이거나 생동감이 있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조금 다가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 사람과 있을 때는 말도 잘하고 자기 주장도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성격이 꽤 강한 사람인가 싶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퀸컵이 들어오면서 첫인상과 실제로 가까워졌을 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면 생각보다 말투가 부드럽고 상대의 기분을 잘 살피는 사람이에요. 특히 눈빛이나 표정에서 감정이 잘 드러나는 편이라 무표정일 때와 웃을 때의 인상이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외적인 스타일도 여기서 조금 더 좁혀집니다. 자, 지나치게 화려하게 꾸미거나 유행을 전부 따라가는 사람보다는 자기에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알고 자연스럽게 관리하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킹컵 때문에 전체적인 인상에는 부드러움이 있고 마지막 절제가 들어오면서 깔끔하고 균형 잡힌 느낌이 더해집니다. 옷도 한 부분만 지나치게 튀기보다는 전체적인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절제를 보면 상대의 매력은 볼수록 좋아지는 쪽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괜찮은 사람 정도였다가 이야기를 나누고 가까이에서 볼수록 표정이나 말투, 분위기가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자, 연령대 역시 확실한 연상의 느낌보다는 동갑이나 나이 차이가 크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분위기가 조금 더 강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첫인상은 활동적이고 자기 색깔이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들어오지만 가까워질수록 예상보다 섬세하고 부드러운 면이 발견되는 사람이에요. 오한드에서 느껴졌던 강한 에너지가 킹컵과 절제로 갈수록 편안하게 정돈되기 때문에 첫인상보다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에서 외적인 매력과 분위기가 더 크게 느껴지는 타입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보다 실제로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 그리고 여러분과 연애를 시작하면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사완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친한 사람들과 있을 때는 분위기도 잘 맞추고 생각보다
밝은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편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장난도 치고 먼저 약속을 잡으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연애에서도 단순히 연락만 주고받기보다는 실제로 만나서 같이 무언가를 하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 안으로 들어가는 관계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상당히 개방적인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다음 여사제가 나오면서 실제 내면은 조금 달라집니다. 상대는 사교성과 별개로 자기 속마음은 쉽게 보여주지 않는 타입이에요. 사람들과 잘 지내더라도 정말 개인적인 고민이나 감정은 혼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처음부터 마음을 전부 표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상대의 반응을 충분히 살펴본 다음 움직이는 편이라 여러분 입장에서는 분명히 호감이 있는 것 같은데 왜 확실하게 말을 안 하지 싶을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연애에서도 개인적인 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연락이 잠깐 줄었다고 마음까지 줄어든다고 보긴 어렵고 혼자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특히 갈등이 생겼을 때 바로 감정을 쏟아내면서 해결하기보다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자기 생각을 정리한 다음 이야기하려는 성향이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즉각적인 답을 원한다면 이 부분에서 약간의 온도 차이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운명의 수레바퀴가 들어오면서 이 사람의 연애 스타일에서 의외의 부분이 하나 보입니다. 평소에는 여사제처럼 신중한데 한번 관계를 시작해야겠다는 계기가 생기면 행동 속도가 갑자기 달라질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계속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 먼저 만나자고 하거나 관계를 확실하게 만들려는 움직임이 들어오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속을 알기가 어려운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상대는 가볍게 여러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자신이 편안함과 신뢰를 느끼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자완드처럼 연애가 시작되면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여사제 때문에 모든 감정을 말로 확인시켜주는 편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결국 겉으로는 사람들과 편하게 어울리지만 실제 내면은 신중하고 충분히 지켜보다 확신이 생기는 순간 관계를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돈이나 생활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는 사람인지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오한들을 보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거나 여러 사람과 부딪히면서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환경에서 일하는 모습이 먼저 보입니다. 혼자 조용히 정해진 업무만 반복하기보다는 동료들과 의견을 맞추거나 여러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거나 본인의 실적과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일이 잘 맞아요. 자, 그래서 회사원이라면 프로젝트나 기획, 영업, 마케팅처럼 사람과 계속 소통해야 하는 직무가 가능하고 조직 안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이 있는 환경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일이 아주 한가한 사람이라기보다 처리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 겹치는 시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직업 자체가 불안정하냐고 보면 그쪽은 조금 다릅니다. 다음 절제 카드가 나오면서 이 사람은 자기 일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조율하는 능력이 있는 편으로 보입니다. 여러 사람이나 업무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맡거나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고 연결하는 역할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실무자뿐만 아니라 관리, 기획, 교육, 상담, 서비스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거나 상황을 조율하는 업무도 잘 맞습니다. 한 분야만 독립적으로 처리하기보다 여러 영역을 연결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직업적인 특징이 있어 보입니다. 자, 경제관념에서도 절제카드의 성향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돈이 생기는 대로 크게 쓰는 소비형이라기보다는 필요한 곳에는 쓰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려는 편입니다. 무조건 아끼는 사람은 아니고요. 생활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지출을 조절하는 쪽에 가까워 보입니다. 연애를 시작한다고 일상을 전부 연애에 맞추기보다는 일과 개인 생활,
연애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4컵을 보면 현재 직업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아닐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자기 일을 무난하게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지금보다 나은 조건이나 새로운 방향을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직이나 부서 이동처럼 당장 회사를 그만둔다기보다는 현재 자리에서 계속 가는 게 맞는지를 고민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살펴보는 모습에 가까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개발이나 커리어 변화 역시 충동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충분히 비교해보고 움직이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경쟁과 협업이 동시에 필요한 조직 안에서 일하면서 조율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현재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직업적인 조건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본과 생활에서도 안정적인 균형을 유지하려는 현실적인 타입으로 읽힙니다. 자, 이번에는 이 사람이 여러분의 어떤 부분에 끌리게 되는지, 그리고 마음이 생긴 뒤 어떤 행동부터 보여주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컵 8번을 보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정신없이 빠지는 타입은 아닙니다. 한번 거리를 둔 이후에 오히려 여러분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당시에는 관계에서 물러나거나 감정을 접어두려고 했는데 떨어져 있는 시간이 생기면서 생각보다 여러분이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다른 일에 집중해도 문득 여러분과 나눴던 대화나 함께 있었을 때의 분위기가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왜 다시 마음이 커지는지를 보면 다음에 심판 카드가 들어왔습니다. 상대는 여러분을 다시 보거나 소식을 접하는 순간 예전에 느꼈던 감정을 다시 자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단순히 외모만 보고 다시 끌린다기보다는 지나고 나서야 여러분과의 관계가 생각보다 특별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과정에 가까워 보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혼자 지내는 과정에서 여러분과 있을 때 느꼈던 편안함이나 대화의 결을 비교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한 번 놓쳤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의 장점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음을 느끼자마자 적극적으로 달려오느냐를 보면 마지막 4펜타클 때문에 속도는 조금 조절해서 봐야 합니다. 상대는 마음이 다시 커져도 여러분의 반응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부 표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거절당하거나 여러분이 이미 마음을 정리했을 가능성도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호감이 생긴 뒤 가장 먼저 나타나는 행동은 거창한 고백보다는 다시 연결될 명분을 만들고 여러분과의 접점을 유지하려는 모습이에요. 한번 대화가 시작되면 쉽게 끊지 않으려고 하거나 사소한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알아보려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있는지, 자신에게 아직 마음을 열 가능성이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묻기보다는 대화 속에서 은근히 확인하려는 모습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4펜타클이 마음을 숨기는 동시에 놓치고 싶지 않은 태도도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빠질수록 오히려 처음에는 신중해질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번 멀어져 본 뒤 여러분의 존재감을 다시 깨닫는 것이 감정이 커지는 결정적인 계기이고 이후에는 여러분과의 연결을 다시 확보하려는 행동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다만 확실한 고백까지는 여러분의 반응을 충분히 확인한 뒤 움직이는 신중한 흐름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사람이 다시 연결된 뒤 단순히 연락만 주고받는 관계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실제 연애까지 넘어가는지 그 과정을 볼게요. 자, 첫 번째 펜타클 시종을 보면 시작부터 빠르게 불붙는 썸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연락과 만남을 하나씩 쌓아가면서 다시 신뢰를 만드는 과정이 먼저 필요해 보여요. 앞에서 한번 끊어진 인연으로 나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귀자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가벼운 안부, 식사나 카페처럼 부담이 없는 약속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락 역시 갑자기 하루 종일 붙어 있기보다는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빈도가 조금씩 늘어나는 쪽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왜 바로 연애로 넘어가지 않는지를 보면 구안드가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한번 관계가 어긋났던 경험 때문에 경계심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은 이 사람이 이번에도 잠깐 다가왔다가 다시 멀어지는 건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어 할 수가 있고, 상대 역시 여러분에게 다시 거절당하거나 상처받을 가능성을 신경 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서로 호감이 있다는 걸 어느 정도 눈치챈 뒤에도 애매하게 연인처럼 연락하고 만나는 기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계를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인지 마지막 오펜다크를 볼게요. 자, 의외로 분위기가 가장 좋을 때보다 한쪽이 다시 멀어질 수가 있다는 위기감이 생겼을 때 관계가 분명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연락이 잠깐 줄어들거나 여러분이 상대의 애매한 태도에 지쳐 거리를 두는 순간처럼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상대를 놓칠 수도 있겠다는 상황이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는 여러분이 계속 자신을 기다려줄 거라고 확신할 때보다는 여러분이 마음을 접을 수도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 자신의 감정을 더 분명하게 자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고백 역시 완벽하게 계획한 로맨틱한 이벤트는 아닙니다. 두 사람이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고백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강합니다. 자, 다만 이번 세 장만 보면 연애 전환이 아주 순탄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펜타클 시종은 시작할 의지는 있지만 아직 행동력이 크지 않고, 구안드와 오펜타클은 과거의 상처와 불안이 상당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실제 연애로 넘어가기 위한 결정적인 조건은 다시 연락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한 번 더 멀어질 위기가 왔을 때 상대가 이번에는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는 행동을 보여주는가입니다. 그 행동이 확인된다면 애매했던 관계가 비로소 연애로 전환될 수가 있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사람이 실제로 연애를 시작한 뒤 어떤 커플이 되는지, 그리고 이 관계가 짧게 끝나는 연애인지 장기적인 관계까지 갈 수 있는지도 볼게요. 자, 첫 번째 유관들을 보면 연애 초반에는 두 사람 모두 관계에 대한 만족감이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한번 어긋났다가 다시 연결된 관계이기 때문에 드디어 제대로 만난다는 느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관계를 숨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알리고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서로를 소개하는 흐름도 강합니다. 상대 역시 여러분과 사귄다는 사실 자체를 꽤 자랑스럽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의 설렘이 지나간 뒤에도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봐야겠죠. 자, 다음 펜타클 기사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이 부분은 괜찮아 보입니다. 상대는 연애를 시작하고 나면 처음처럼 감정적으로 뜨겁게 표현하는 것보다 꾸준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행동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속을 잡고 실제로 만나거나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이 있으면 챙겨주는 식으로 말보다 행동해서 안정감을 주는 타입이에요. 연락이나 만남 역시 그날 기분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보다는 두 사람만의 일정한 패턴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 연애 가능성을 보면 펜타클 기사가 가운데 있다는 점이 좋아 보입니다. 빠르게 결혼 이야기부터 꺼내기보다는 실제 생활이 잘 맞는지를 충분히 확인하면서 천천히 미래를 만들어가는 관계에 가깝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돈이나 일, 생활 방식처럼 현실적인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다만 마지막 소드 시종에서 두 사람이 조심해야 할 부분도 하나 보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이 많은 만큼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지나치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연락이 평소보다 늦거나 말투가 조금 달라졌을 때 무슨 일이 있나, 마음이 달라졌나 하면서 예민해질 수가 있는 거죠. 특히 과거에 한번 관계가 끊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경계심이 다시 올라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싸움의 원인도 큰 사건보다는 말투나 연락, 서로의 반응을 오해하면서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만 솔직한 대화로 풀어나간다면 장기적인 흐름은 충분히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초반에는 서로를 선택했다는 만족감이 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적인 생활형 연애로 자리 잡는 커플이에요.
결혼 역시 당장 빠르게 결정하는 흐름보다는 충분히 오래 만나면서 현실적인 조건을 확인한 뒤 진지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게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언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연락과 만남을 거쳐 실제 연애가 시작되는 시기까지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퀸컵, 2컵, 6컵이 전부 컵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에서 계속 봤던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기다리는 흐름이라기보다 이미 감정적인 접점이 있었던 과거 인연이 다시 연애 대상으로 들어오는 흐름이 마지막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확인됩니다. 자, 먼저 킹컵을 보면 관계가 다시 움직이기 전부터 감정 자체가 남아있어요. 다만 바로 행동하는 것보다는 서로에 대한 생각이나 그리움이 먼저 커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면서 예전에 좋았던 부분을 떠올리고 여러분 역시 완전히 무관심해진 상태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가장 빠른 변화는 새로운 만남보다 끊겼던 연락이나 접점이 다시 생기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이 컵이 나오면서 생각에만 머물던 흐름이 실제 두 사람의 교류로 넘어갑니다. 개인적인 연락이 늘어나고 단둘이 만나거나 서로의 마음을 어느 정도 확인하는 과정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컵의 흐름이 연속되고 이 컵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는 모습은 아니에요. 따르면 2주 전후부터 연락이나 관계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고 4주에서 6주 정도가 실제로 다시 가까워지는 흐름이 가장 강한 구간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사귀게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마지막 6컵은 다시 돌아온 인연과 과거의 감정이 현실에서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재접촉 이후 서로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연락이 오는 즉시 제외를 하거나 사귀기보다는 다시 만나보고 예전과 달라진 부분을 확인한 다음 관계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 연애 전환의 골든타임은 빠르면 연락이 오고 나서 한 달 전후, 조금 여유 있게 보면 2달 전후가 가장 강하게 읽힙니다. 자, 특히 연애 시작 직전에 나타나는 확실한 신호가 있어요. 상대가 단순히 안부 연락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단둘이 만날 약속을 잡고 과거 두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현재 여러분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행동이 들어온다면 단순한 추억이나 외로움 때문에 연락한 것과는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인연은 여러분이 관계를 억지로 끌고 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상대에게 호감이 있다면 반응은 자연스럽게 보여주되 상대방의 말보다 실제 행동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번 놓쳤던 두 사람이 다시 연결이 되고 이번에는 서로의 감정을 제대로 확인하면서 연애로 넘어가는 흐름이 가장 강합니다. 마지막까지 2컵과 6컵이 함께 나왔다는 점에서 이번 리딩의 핵심은 이미 지나간 인연과의 두 번째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